옛날부터 건강식이라던 미숫가루, 알고 보면 살찌고 혈당도 올린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이나 여름철 간편식으로 미숫가루를 즐겨 드시죠. 곡물이 들어가서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미숫가루가 오히려 비만, 혈당 급상승, 심지어 위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숫가루가 왜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주의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미숫가루의 성분과 제조 방식, 왜 영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빠르게 마시는 미숫가루가 혈당을 올리는 이유, 설탕, 꿀 등 당류 첨가 시 주의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섭취 방식, 미숫가루를 건강하게 먹는 실천 팁.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 식사 시간이 애매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물에 타서 간편하게 마시는 미숫가루로 한 끼를 때운 적. 뭔가 건강한 선택 같고 곡물이라 살도 덜 찔 것 같죠. 특히 나이 들수록 소화가 어렵거나 입맛이 없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음식이 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숫가루는 진짜 건강식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미숫가루는 정말 건강한 식사일까? 미숫가루에는 현미, 보리, 콩, 찹쌀, 흑미 등 여러 곡물이 혼합되어 있어 얼핏 보면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전통적인 곡물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주의할 점이 많은 식품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제조 과정입니다. 곡물을 볶고 갈아내며 체에 치는 과정에서 열과 공기 노출이 반복되기 때문에 비타민 B군, 식이섬유, 미네랄 등 열에 약한 성분들이 크게 손실됩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매우 민감해 볶는 과정 중 상당량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숫가루는 흔히 우유나 물에 타서 마시는 형태로 섭취하는데 이때 설탕이나 꿀을 넣는 경우가 많아 열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추가되는 당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오히려 포만감은 짧게 유지되어 금방 허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도 곡물이 주재료니까 기본적인 영양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원재료 자체만 보면 충분히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현미와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곡물들이 고온의 열 처리와 분쇄, 건조를 거쳐 가공 분말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곡물의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가 줄어들고 당지수 지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 중심의 식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미숫가루 자체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한 끼 식사로 삼는다면 영양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중년층에게 필요한 단백질이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와 같은 주요 영양소는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영양을 더 빠르게 초래할 수 있는 식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2.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이유. 미숫가루는 대부분 아주 곱게 분쇄된 곡물 가루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는 형태로 섭취하게 됩니다. 즉, 씹는 과정 없이 한 번에 마시게 되기 때문에 입안에서의 소화 과정이 거의 생략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씹을 때 침 속에 포함된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작용해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미숫가루처럼 씹지 않고 마시는 식품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와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이에 반응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며 혈당이 다시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금방 배가 고파져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혈당의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이 반복되면서 대사 건강에 부담을 주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우유에 타 먹으면 흡수가 느려지지 않나요? 우유를 섞으면 일시적으로 당 흡수가 약간 늦춰질 수는 있지만 미숫가루 자체가 분말 형태로 아주 잘게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혈당 지수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에 민감한 분들은 오히려 더 빠른 혈당 반응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제당뇨병연맹 IDF에서는 식후 혈당지수 GI가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할 경우 제2형 당뇨병과 비만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물을 분말로 만들어 액체 형태로 마시는 식품은 고혈당지수 식품군에 포함되어 혈당 변동에 민감한 중장년층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설탕, 꿀, 시럽 달콤한 유혹의 함정. 미숫가루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당류 첨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숫가루를 마실 때 습관적으로 설탕, 꿀 또는 조청 같은 감미료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유혹이 건강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첨가당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꿀 한 큰술에는 약 17g의 당이 포함되어 있고 설탕은 이보다 더 높은 혈당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미숫가루 한 잔에 꿀을 넣는 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 내장지방 증가, 당뇨병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숫가루는 이미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료입니다. 여기에 당을 더하면 혈당 반응은 2배로 빠르게 나타나고 포만감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미숫가루에 아무것도 안 넣고 먹기에는 너무 밍밍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숫가루는 곡물의 전분이 입안에서 침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입에 오래 머금고 천천히 마시면 곡물 본연의 단맛이 점차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밥을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원리와 같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바나나나 무가당 두유처럼 자연적인 단맛이 있는 식재료와 함께 섞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설탕 없이도 맛있게 즐길 수 있고 혈당 반응도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일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식후 혈당 반응 비교 연구에 따르면 같은 탄수화물 양이라도 가공당 대신 천연 당류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4. 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숫가루는 목 넘김이 부드럽고 속이 편안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씹지 않고 바로 넘기는 식습관에 있습니다. 음식을 씹는 과정은 단순히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침 속에 아밀레이스 같은 소화 효소가 분비되고 위장으로 보내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숫가루처럼 씹지 않고 마시는 음식은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해 위에 도달했을 때 갑작스럽게 소화 작용이 시작됩니다. 이때 위는 갑자기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위점막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미숫가루를 빠르게 마실 경우 위산과 곡물 입자가 직접 닿으면서 속쓰림이나 위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이런 방식의 식사를 반복할 경우 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위가 약한 사람은 미숫가루를 마시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복보다는 식사 중간이나 가벼운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너무 묽게 타서 빠르게 넘기지 말고 되직하게 만들어 입안에서 조금씩 천천히 넘기며 드시는 것이 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따뜻한 물에 타서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위염 환자의 식사 가이드에서 음식은 반드시 씹어서 삼키고 액상 형태라도 입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 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숫가루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씹는 듯한 식사 습관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강하게 먹는 실천법. 그렇다면 미숫가루를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기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통해 미숫가루의 부담은 줄이고 장점은 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미숫가루를 한 끼 식사로 단독 활용하기보다는 간식이나 보충 식사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미숫가루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미숫가루를 간단한 아침 식사 후에 보충 개념으로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이나 바나나와 함께 미숫가루를 소량 곁들이면 혈당 변동도 완화되고 포만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맛 없이 먹는 습관을 조금씩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미숫가루 본연의 맛을 느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곡물 특유의 고소함과 단맛이 자연스럽게 입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점차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셋째, 우유보다는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넣으면 맛은 부드러워지지만 당분과 지방이 함께 늘어나 혈당이나 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묽게 타기보다는 조금 되직하게 만들어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고용 곡물이 남아있도록 타서 씹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포만감과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씹는 행동이 소화 효소 분비와 위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넷째,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은 공복에 미숫가루를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급격하게 들어오는 곡물 성분은 위산 분비를 유도하고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미숫가루만으로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미네랄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은 달걀, 삶은 감자, 두부, 김, 견과류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을 한두 가지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미숫가루 한 잔과 삶은 달걀 하나, 김 한 장만 곁들여도 식사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미숫가루가 가진 영양적 단점을 보완하고 부담 없이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나 대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체질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및 실천법. 미숫가루는 분명 좋은 곡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통식품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에 익숙해진 오늘날의 섭취 방식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의 경우 혈당, 체중, 소화기 건강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숫가루는 간식 대용으로만 활용하고 한 끼 식사로는 부적절.
설탕, 꿀 등 당류는 최대한 줄이고 곡물 자체의 맛을 살리기. 마시듯 먹기보다 씹듯 천천히 드시기. 위장 질환이 있다면 공복에 섭취하지 말기. 식사 중 보완 식품으로 곁들이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미숫가루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혹시 건강한 미숫가루 섭취법이나 나만의 조리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